2020년 8월 20일 아침 6시 50분입니다. 밤에는 그래도 조금 시원한 느낌도 좀 방에서 들고 그러는데 아마 도시에서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낮에는 정말 푹푹 찌죠. 야, 밤어제 거실에서 이렇게 낮에 덥다고 느끼면 서울집은 어떡하나 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요즘 여주 같은 곳도 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에어컨이 없이는 못 산다고들 하니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상승작용이죠. 기후변화가 와서 이렇게 되면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그러면 또 기후변화를 일으켜주는 쪽으로 상승작용을 하고, 좀 악순환이 상승작용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날 한 3시간이나 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 그냥 일어나서부터 졸려서 그러면서 또 이 성질이 낮잠도 못 자니까 잠시 그래도 뭐 틀어놔서 눈 좀 붙여본다고 했다가 곧바로 일어나고 이래도 하루를 잘 남겼습니다. 제가 사는 일하고 관계돼서 어느 법회 법문 녹음 파일 받아서 잘 풀어서 보내고, 그거 하는 동안에도 계속 녹음을 듣는데 졸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네요. 기독교 방송이 저도 참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어느 기자가 확진자로 나오면서 전 방송국은 아마 문을 닫고 음악만 그냥 송출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곳 하나뿐이겠는가,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아침에 얼핏 보니까 서울시 어느 본관인지 거기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몇 개 층을 폐쇄하고 뭐 이러는 모양입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이런 거는 어느 한 집단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만 될 일도 아니고, 정부가 잘못한다고만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지난번엔 신천지 일단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가 범기독교적으로 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전모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한기총, 과거엔 거기가 가장 큰 교회 연합단체였는데 그쪽으로다가 또 모든 것을, 물론 그쪽에 아주 책임이 큽니다만 이거 씌우면서 교회 총연합인가 하는 한교총이라는 데가 더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파트너를 완전히 바꾼다는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그러는 건지, 국무총리가 한교총 대표 목사하고 만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 급하죠. 그리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권인지 하여튼 당시에서는 또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파트너로 삼았었는데, 지금 이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곳으로 파트너를 바꾼데 거긴 또 무엇을 요구할지,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반발을 하고 나올지 5년 10년 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보는 경우가 드물죠.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젠 그래서 하도 졸렸고 그러니까 책도 아침 경전 낭송도 못했고 뭐 소리를 내서 읽어도 졸음이 쏟아질 테니까 고랬더니 하진에 세계사의 구조도 이게 어려우니까 이 졸려올 줄 못 읽겠다고 쉬고, 그냥 낮 동안은 주로 그 6.25 한국전쟁에 감추어진 역사인 더 콜디스트 윈터를 몇십 쪽 읽었습니다. 이건 흥미진진하게 마치 소설 읽는 것 같이 읽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시 한 1시간 정도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를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7시에 모든 것을 접고 씻고서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아마 8시 전에 잠이 들어서 오늘 아침 4시 넘어서까지 잤습니다. 제가 8시간을 잔 거는 아주 그야말로 희유한 일이죠. 희유한 일. 오늘은 좀 견딜만 합니다. 이따가 봉은사 회의가 있어서 봉은사 가고 그 다음엔 저녁에 시내에서 후배 교수들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만나고 들어올 계획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든 공익과 국익을 위해서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만 크게 내고 팔을 쳐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숱한 사람과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그 일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 꼭 해야 할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를 되게 하려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며 큰소리치고 룰루랄라 하는 것으로 임무 끝 하고 자기 파벌만 공고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얘기하면 지금 김원웅 씨가 하는 언행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애국가를 바꿔야 될 것 같으면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이미 저렇게 하면 피아의 구별을 만들어놔서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스님이 중책을 맡아서 할 적에도 꼭 필요한 일이면 분위기를 이렇게 주변 그 이해 당사자 또 이해가 얽히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만나서 설득을 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설득하고 그렇게 되면 벌써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도 거기서 사전에 이건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이게 입안이 되었을 적에 거기 나가서 목소리 펼쳐들고 반대는 하지 않죠. 이 일을 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하고 실은 지금 잠시 뒤면은 제가 참 저를 좋아해 줬고 저도 좋아했던 김홍석 법부가 6시 반에 발인해서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제가 되어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약속이 아니면 회의가 아니면 기냥 약속이면 미루면 되는데 봉은사에 회의가 있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진 못하고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또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오늘 영상편지 129번째는 제가 환란을 미리 막는다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도 관련이 있죠. 어제에 이어서 관자 목민편에 나옵니다. 유도자 능비환 우미형야. 도를 갖춘 사람은 이럴 땐 도를 믿습니까? 도를 닦습니까? 하는 그런 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갖춘 사람은 능비 대비할 수 있다. 환란에 대비할 수 있다. 그 영어로 하면 이런 겁니다. 미형야 그것이 갖추어지기 전에 환란에 대비할 수 있다. 대비한다.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22일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도가 없는 사람은 대형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수습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고 나서는 그 책임은 아랫사람이나 언론에 돌린다.
이것이 거의 모든 권력자들이 한 행태죠. 보여주는 행태죠. 독재자들도 이런 경향이 강한데 가끔 아주 드물게 독재자들 중에는 오히려 환란을 미리 대비하고 또 만약에 대비하지 못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아래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앞장서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독재를 옹호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한 말을 그 당시에 한문으로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도자는 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불능비환 우미형 그것이 모습을 갖추기 전에 환란에 대비할 줄 모른다. 생거환 이 거자가 잘못 좀 씁니다. 큰 환란이 발생하고 난 연후 생거환 연후 커다란 환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 불능사지 그때도 불능사지 그것을 제대로 버리질 못하고 이 우왕좌왕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했으면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굴뚝 근처에 있는 장작 쌓아놓은 거 옮기고 그래서 혹시 불똥이 튀어나와도 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불을 잘 꺼야 되는데 불을 끄기는커녕 계속 이 불은 과거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든가 하여튼 책임 돌리는 일에만 앞장서고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앞에 또 살았던 그 전주인보다도 앞에 살았던 사람한테 또 돌리고 그래서 아마 단군 할아버지까지 책임이 돌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요즘은 듭니다. 우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비하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해야죠. 늘.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